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성경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나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성경과 관련 역사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주로 살펴봤죠. 스루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그걸 보고서 같이 성경을 이제 이해하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해보니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예를 들면 세계사에서 배운 삼두 정치라든가 카이사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좀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 BC 1세기경에 있었던 노예 반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직전에 있었던 어떤 1차 삼두 정치의 폼페이우스가 정벌하고, 폼페이우스는 하스모니 왕조를 몰락시키는 그 예루살렘 정별 BC 63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당사자가 폼페이우스였죠. 그런 것들 다 연결돼서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성경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드라마나 책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로마 시대라는 다큐멘터리 해설 드라마가 있고요. 그게 한 5부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고, 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빙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는 직접 성경적인 연구는 없지만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인기 있었던 드라마 같은데 스파르타쿠스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난은 역시 폼페이우스가 정벌을 하면서 1차 삼두 정치 때 그 난을 진압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카이사르가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세력을 잡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인데요. 아구스투스라는 소설책입니다. 미국 소설,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다 그러던데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구스투스 황제는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 로마 황제였고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는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또 권력의 암투가 심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도 아구스투스 같은 소설은 예수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설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시기는 1세기 정도 되죠. 90년이니까 한 100년으로 보고, 또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변화를 겪게 되죠. 신약 이후에 그때부터 2000년까지를 교회의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또 그 당시 역사와 철학을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양사하고 서양 철학이겠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00년까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쭉 보면은 그 당 최초의 로마 시대였고, 로마가 소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되고, 소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쭉 지속되다가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로마도 멸망을 하게 되죠.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십자군 영향으로 또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500년 시기를 기점으로 종교개혁, 그리고 과학혁명, 계몽주의, 혁명과 계몽주의의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던 시대가 있었고, 프랑스 혁명과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성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면서 근대가 종말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철학과 역사 그리고 사건들이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리되는 시점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니까 나름 이렇게 중세시대는 중세시대대로, 또 고대시대는 고대시대대로 나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많은 선조들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가치 있는 것들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것들 좀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앞으로의 방향도 볼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 철학의 흐름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크리스찬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 물론 최근 2000년 동안 어떤 철학이나 역사적인 흐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앞으로를 조망해 볼 수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한 서양사와 서양 철학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과거 역사를 바라다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사실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뭐 식민사관이 있고 뭐 민족사관이 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역사의 비전문가가 좀 아는 척했다가 최근에 낭패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 한 서너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라는 한 작년쯤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쭉 이렇게 중세시대 이유를 잘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은 빛난다. 이건 약간 철학 서적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몇 분들이 공저한 건데 부제가 뭐 현대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크리스찬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철학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허무주의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철학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재미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허무주의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건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책도 상당히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정리가 잘 돼 있고 도표도 잘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런 것들 한 5가지를 보고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0년을 시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4가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은 한 500년경에 정확히는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교회가 게르만족들의 기사들을 하고 하나가 되면서 권력과 정치를 함께 장악하는 그런 중세시대가 시작되죠. 중세시대는 1500년경 서양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사건으로 구분할 때는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근대가 종말을 보하고 근대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근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종교개혁도 이 시기에 일었었고 뭐 과학의 발전, 뭐 이성의 어떤 꽃을 피우던 시기였는데 이성의 종말을 보하게 되죠. 종말을 시작한 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었는데 그 이후 궁극적으로 근대를 종지부를 찍은 것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이제 근대가 종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믿을 건 없다, 각자 좋은 대로 사는 게 최고다, 뭐 그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란 뜻인데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대충 통칭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복습하면 500년을 시점으로 해서 고대 사회가 끝나고 중세 사회가 시작되고 중세 사회는 1500년을 시점으로 해서 중세사회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죠. 1900년경을 기점으로 근대는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